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자, 오늘 만들 모델링 내용은 닭이 세트나 커피잔 세트에서 그 주전자 부분을 모델링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앞에서는 그 커피잔 모델링을 만들어 봤었고, 그 다음에 그 접시랑 그 다음에 그 티스푼까지 그 모델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 주전자를 모델링을 해볼까 하는데요. 닭이 세트에 있는 주전자는 손잡이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좀 난이도가 좀 쉬운 것 같아서 좀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번 그 강좌 내용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커피잔 그 세트라고 그 커피잔이라고 커피 세트 또는 뭐 커피잔 세트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요 첫 번째 부분을 선택한 게 이게 되겠습니다.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요. 색상도 이쁘고 그래서 여기 로얄 페일 블루 티 세트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요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한쪽에 이제 사진을 이제 띄워놓고 작업을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그러면 작업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포토샵에서 요 사진을 이제 다운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 사진을 그 맥스 창에 띄워놓고 한쪽에서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포토샵에 불러와서 이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맥스 창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자르는 과정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뭐 금방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포토샵을 이제 실행을 하고 아까 그 주전자를 다운로드를 한 상태입니다. 사진 속에서는 현재 이제 실측 사이즈가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실측대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사진에 보이는 대로 모델링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사진을 화면에 깔아놓고 작업을 하면 좋긴 한데요. 그럼 일단은 그 방법을 쓰든 아니면은 그냥 옆에다 창을 이 사진을 띄워놓고 하는 방식을 하든 뭐 둘 중에 하나를 써볼 건데요. 일단은 정확하게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뒤쪽의 배경이 이렇게 흰색으로 되면은 나중에 모델링을 할 때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 페인트 통으로 색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톨러런스를 좀 떨어뜨려서 적용을 해볼게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토샵에서 이제 저장이 됐으면 이제 맥스로 다시 와서 그 아까 저장된 그 이미지를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요. 그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픽토그램이나 로고를 만들었던 방식으로 그 매핑으로 그 사진을 불러와야 됩니다. 예전에는 백그라운드 자체로 불러오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현재랑 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플레인을 만들어서 그 매핑하는 방식이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니까 이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질창을 열어 주신 다음에 그 첫 번째 슬롯에서 디퓨저 패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맵 아까 좀 전에 저장한 주전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사인, 그 다음에 미리 보기. 네, 그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진 속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왜곡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해상도가 나오죠. 490에
33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모디파이 가서 거꾸로 써주셔야 돼요. 아까 490에 33인데 이거를 332로 먼저 써주시고 490을 나중에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그먼트는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1과 1로 처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미지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F3를 눌러 주십니다. 그리고 재질창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Go to Parent가 있는데요. 이미지의 선명도를 올리려면은 그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이렇게 이제 100으로 올려주면은 그래 좀 전보다는 좀 밝기가 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바탕에 깔아 놓은 다음에 뭐 손잡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따라 해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홈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한 8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그거는 이제 임의대로 그건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택을 했을 때 얘가 선택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약간 뒤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체가 이 가운데에서 그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겹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얘를 뒤로 이렇게 좀 많이 보내 놓습니다. 네, 센터는 뭐 굳이 안 맞춰도 되는데 맞추겠다 그러면은 네,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드를 여기다 000을 입력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 이제 센터가 이제 맞았으면은 요것도 그냥 위쪽으로 네, 이렇게 좀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원이 이제 바닥이잖아요. 예, 그거를 이 바닥을 네, 좀 밑에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투시도에 의해서. 그럼 거기 지나가는 그 X축, 네, 거기에 네, 대충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이 완전히 측면도였으면은 모델 향이가 더 편했을 텐데 약간 투시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에서 봤을 때 약간 뒤쪽에 있다라는 거, 그거만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에서는 F4, 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서 오브젝트 그 프로퍼티스에 가서 물체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프리즈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백페이스 컬을 체크를 해서 이 매핑된 뒤쪽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얼려져 있는 물체를 그레이 색상으로 보이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옵션을 이런 식으로 꼭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K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선택이 되지 않고 뒷면은 네, 보이지가 않겠죠. 자, 이것도 이제 실린더 형태로 우리가 커피잔 모델링을 했던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린더를요, 자, 탑 쪽에서 이렇게 하나 이제 그렸습니다. 네, 상당히 좀 큰데 조금만 더 작게. F4를 키고요. 이제 그리드는 끌게요. 키보드에 G키를 눌러주시고, 모델링을 이제 하시려면 이게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투명하게 하시려면은 Alt X라는 네,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레디우스를 이렇게 이제 줄여주시고, 그리고 위치도 대충 잡아주고요. 물론 이거랑 100% 똑같이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그 사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투시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네, 감안하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충 이제 센터를 잡았고요. 센터라 하면 요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 세그먼트는 몇 개를 나눠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몸통부터 만들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뚜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대충 세워보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위쪽에 하나, 그 다음에 둘, 손잡이가 들어갈 부분, 그쵸? 하나, 둘, 그 다음에 한 셋, 넷, 다섯, 한 여섯, 일곱, 한 8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디가 3개, 4개, 5, 6, 7, 8. 그쵸? 8개는 9개. 그러면 하이 세그먼트를 미리 8개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예, 나눠 놓은 다음에 자, 높이는 여기까지가 돼야 되니까, 그쵸? 예, 높이는 한 이 정도로 맞춰 주시고요. 바닥이 여긴데 왜 이렇게 내려오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원형 이 원이 바닥이 이제 약간 타원형으로 보이잖아요. 거기에 그 장축, 그쵸? 요걸 장축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단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축의 이 끝에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진을 완전히 측면 사진을 구했다면 뭐 작업하기는 편할 건데, 네,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개수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손잡이가 나올 부분이 약간 정사각형 형태가 될 수 있게끔 이제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사이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여기가 골짜기가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패여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이드 개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 골짜기를 만들 때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너무 올리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16개 정도로 그러면 처리를 하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손잡이 부분을 이제 뺄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레디우스는 그냥 딱 떨어지게 100을 주고 높이는 한 190으로 줄게요. 딱 떨어지는 수치로. 자, 그리고 로테이트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이거를 Z축으로 회전하는데, 여기가 수직이 되어야 되겠죠. 치수를 보니까 대략 11? 11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대략 11.366 정도가 나오네요. 그쵸? 그럼 11.3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네. 그럼 거의 수직에 가깝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물론 나중에 회전을 해도 되는데 미리 돌려놓고 하면 작업이 좀 편하죠. 자, 그리고 나서 폴리로 이제 컨버트를 이제 해주시고요. 자, 위쪽 뚜껑과 아래쪽 뚜껑을 과감하게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작업을 할 때는 그리드를 이제 껐고요. 키보드의 G, 그 다음에 키보드의 U를 눌러줍니다. U. U라는 거는 오소그래픽 뷰라고 나오는데 이건 유저 뷰입니다. 사용자 뷰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근감이 없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편집할 때 그 퍼스펙티브 보다는 오소그래픽 뷰로 하는 게 오히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자, 그리고 버텍스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 형태에 맞게끔 조정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가운데가 아무래도 좀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자, 요 스케일이 아니라, 그쵸? 요 정삼각형 스케일, 좀 보이시는 이걸로 이렇게 3D 스케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가운데가 좀 들어가줘야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바를 이용하면은 뭐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긴 해요.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밑에 락이 걸리는데 마우스를 여기다가 올려야지만 스케일이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여기에 다가가지 않아도 여기서도 어디서든 간에 스케일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의 속도를 좀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작업이 됐으면은 네, 뭐 이렇게 예, 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 면의 흐름을 잘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예,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손잡이를 이제 만들어야 할 차례인데, 자, 손잡이는 자, 측면에서 잡아 빼면 되잖아요. 근데 손잡이를 만들고 나면은 이 안쪽을 먼저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을 먼저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쪽은 shell이라는 그 명령어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우리가 커피잔 그 모델링 했던 것처럼 직접 작업을 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자, 이 레벨이 다 꺼져 있는 상황에서 shell이라는 예, 이 명령어를 적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inner amount만 자, altx 잠시 꺼볼게요. 그래서 inner amount를 안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네, 바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 골짜기가 문제인데 이 골짜기를 먼저 작업을 하고 쉘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좀 안쪽을 좀 들여다 볼 수가 없어서 바깥쪽에만 골짜기가 있다면 쉘을 적용하고 나서 바깥쪽에 면만 잡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고, 안쪽에도 이렇게 골짜기가 같이 존재를 한다면 지금 쉘을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골짜기를 먼저 만들고서 처리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다시 Alt-X. 자, 골짜기를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옆에 모니터에 좀 띄워놓고 제가 그거를 좀 확인하면서 예, 작업을 해볼게요. 한 이 정도로 좀 잡기가 애매한데요. 여기에서 골짜기를 이제 잡아주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골짜기가 있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은 대칭 형태가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를 로테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잡아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금 윈도우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편도 이렇게 이제 잡히겠죠. 예. 이해가 되시죠? 이거 선택하실 때 요거 셀렉트 오브젝트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엣지 레벨 선택하고 이렇게 윈도우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윈도우로. 윈도우는 그 커스터마이즈의 프리퍼런스 거기에 그 씬 셀렉션을 그 여기 오토 윈도우 크로싱 바이 디렉션 이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작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익스트루드라는 걸 적용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익스트루드 세팅이 있죠. 자, 그거를 눌러서 자,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이거를 이제 벌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짝. 자, Alt-X를 잠시 꺼볼게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고요. 자, OK를 하고, 자, 여기 색상을 일단 블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재질창에 가서는 그냥 그레이 색상으로 적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쉘은 잠시 버리고요. 잠시 터보 스무드를 먼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다시 P, 그 다음에 F4. 네, 이렇게 골짜기가 만들어지고요. 네, 별거 아니죠? 네, 금방 만듭니다. 자, 다시 F4를 키고, 네, 터보 스무드는 다시 버리도록 하고요. 원래는 더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시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잘라가야지 이 버텍스가 놀지 않겠죠. 왜냐면은 이 폴리곤 하나가 5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엣지를 이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삼각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 그쵸? 네, 그러면 여기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Alt C. 네, 이렇게 잘라주면 좋아요. 여기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격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어차피 이거를 막 치수로 재면서 정확하게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버텍스 레벨에서 하는 게 더 보기가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컷을 할 때는 버텍스 레벨에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한 번에 하셔도 돼요. 여기를 선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커넥트 세팅을 눌러주고 여기서 이 뭐죠? 그 포지션이 있거든요.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컷, 그쵸? Alt C를 눌러서 이렇게 이어져도 연결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컷이 작동이 되고 나서는 이 컷이 된 부분의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요. 웰드 세팅을 꼭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컷을 하는 부분에 이 버텍스가 정확하게 안 붙을 때가 있어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212에 212인 걸 보니까 정확하게 그 컷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삼각형이 존재하잖아요. 이 삼각형을 없애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모델링에 좀 편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냥 컷으로 버텍스 레벨에서 Alt C, 다음과 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 주도록 합니다. 맥스는 이렇게 폴리라는 모델링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컷이 들어간 부분에 버텍스들을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웰드 한 번을 세팅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잘 된 것 같죠? 그냥 OK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골짜기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삼각형을 한 번에 지우는 그 명령이 있는데요. 자, 여기 위쪽에 보면은 그 show ribbon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네,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거기에 자, 일단은 전체를 다 잡고 다 잡은 다음에 거기에 지오메트리 올에 그 쿼드리파이가 있어요. 요 버튼만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눌러주게 되면은 알아서 이 삼각형이 없어지게 됩니다. 알아서 이렇게 제거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더 완벽한 모델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터보 스무드를 적용하셔도 되지만 여기 유즈덤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골짜기를 완성을 했고요. 다시 유즈덤스는 꺼주시고 F4. 자, 그리고 이제 손잡이를 이제 뽑아야 되겠죠. 3시 방향에 있는 요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소그래픽 뷰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손잡이가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익스트루드를 뽑아서 이 형태대로 모양을 다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참고,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바탕에 있는 이 사진은 그냥 참고를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잡이를 그냥 뽑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버텍스를 면을 지워야 되는데 지금 손잡이가 되게 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셋을 한번 주고 처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셋을 주고 그 다음에 Y축 스케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약간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그쵸? 정사각형 느낌이 드는 거죠. 정사각형 형태로 해주는 이유는 터보 스무드를 또는 뭐 유즈덤스를 적용했을 때 그 형태가 실린더가 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오므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사각형 느낌이 나게 하는데 요거를 무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있는 게 컨스트레인트다. 그래서 페이스에 체크를 하시면은 이 면 위에서 얘가 신기하게도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 가운데 면을 잡아서 이제 익스트루드를 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오케이.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자, 삭제를 한다라는 거는 보더 레벨에서 내가 이걸 작업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손잡이가 밑으로 좀 내려오면서 좀 두꺼워지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면 여기 엣지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그쵸? 정사각형을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를 처음에 이거 손잡이가 빠질 때 그건 나중에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하니까 그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보더 레벨에 가서 손잡이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뽑아 줄 건데 자, 항상 방향을 먼저 이렇게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더 레벨에 가서 선택을 하고 또 뽑아주고요. 또 로테이트 명령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주면 더 빠르고요. 또 다시 Shift 키를 눌러서 뽑아내고 또 회전으로 모양 잡아주고 스케일. 자, 그리고 또 다시 뽑아낼게요. 쭉 뽑아냅니다. 자,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Shift 키 눌러서 뽑아내고 항상 그 90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건데 거기와 90도가 되게끔 엣지의 방향을 꼭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튀어나온 거는 나중에 두께를 주시면 됩니다. 그냥 또 바로 잡아당기고 또 회전 또 Shift 키 눌러서 또 로테이트 회전 자, 또 잡아당기고 로테이트 회전
또 Shift 키 눌러서 또 회전. 다시 Shift 키, 또 회전. 자, 또 여기 또 잡아당기고요. 또 정렬해주고, 또 잡아당기고. 예, 버텍스는 단축 키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을 눌러서 일단 이렇게 조정을 해주세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또 다시 당겨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이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럼 여기 와서 멈추고, 지금 보니까 이게 또 밑에 살짝 내려와 있는데요. 네,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Alt X. 자, 여기는 캡으로 막아줍니다. 네, 캡으로 막아준 다음에 요 면과 요 면을 네, 만나게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간격이 너무 넓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셋을 이용해서 자, 일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만날 부분의 영역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얘랑 아이고, 네, 여기가 지금 같이 잡혔네요. 자, 여기를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캡. 자, 면을 다시 한번 셀렉트 하고 브릿지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형태를 좀 더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이 면 위에서 버텍스가 움직일 때는 구속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페이스에 구속을 시켜서 이 면 위에서 버텍스가 움직일 수 있게끔 네,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면이 좀 한 번 또 튀어나오네요. 자, 익스트루드. 오케이.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스를 켜서. 네. 이왕이면 여기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여기를 좀 붙이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자, 여기와 여기를요 지운 다음에 타겟 웰드로 이쪽에 붙여버리면은 이렇게 될 건데요. 자, 구속을 시켜서 내려주고 스케일을 모아주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각지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거는 언제든지 그 엘리먼트 단위에 가서 면을 잡은 다음에 그 오토 스무드를 이렇게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 삼각형들이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시 한번 뉴즈 넘스를 켜서 네, 이런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자, 이제 손잡이 부분에 어떤 그 뭐 장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또 튀어나온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면을 잡아서 예, 두께를 적용을 하면 돼요. 네,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또 잡아주시고 또 버텍스 이용해서 또 편집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다시 뉴즈 덤스를 또 켜봅니다. 이게 뉴즈 덤스를 키는 게 상당히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터보 스무드를 수시로 적용을 하면서 매번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터보 스무드를 적용을 한 다음에 이 show and insert를 단축키로 만드는 거예요. 단축키. 아주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터보 스무드를 적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2단계를 주고, 그 다음에 아이솔라인 디스플레이도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폴리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터보 스무드의 결과를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show and insert를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눌러주는 게 상당히 귀찮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단축키로 만든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키보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걸 찾아요. 그래서 SH를 이렇게 빨리 치면은 show and insert라는 그 명령이 있을 거예요. 나오죠, 이렇게. 자, 두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똑같은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잘 못 찾으시면은 네, 그냥 여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단축키를 쓰는데,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2를 많이 써요. 왜냐면 이 스케일 사이클이 그렇게 쓰지 않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 방식으로 쓰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사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이브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저장할게요.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컨트롤 2를 눌러봅니다. 그럼 단축키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이제 하다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컨트롤 2.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모델링을 하면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꼭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도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네요. 자, 이것도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하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좀 살짝 내려주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네요. 올라가고 얘가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E, 그렇게 해서 바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렇게 걸린 것 같은, 걸릴 것 같은 이렇게 걸림돌, 지지대 뭐 그런 역할이 있는데, 다시 컨트롤 E.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커넥트를 이용해서 링을 눌러주고 이렇게 커넥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버텍스를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되겠죠. 또 다시 컨트롤 E,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요거는 버텍스를 켜서, 그러니까 터보 스무드가 적용이 된 상태에서 이 버텍스를 키고요. 이 케이지라고 하거든요. 이 케이지 상태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여기도 이제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또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네요. 다시 컨트롤 E. 자, Alt X. 자, 요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내고요. 아까 우리 여기 튀어나온 부분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를 타겟 웰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 타겟 웰드가 여기 있어요. 또는 여기도 있고요. 그 타겟 웰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삼각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컨트롤 E. 그럼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것처럼 효과를 줄 수가 있고, 이 삼각형이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은 여기를 잡고 커넥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이 면 하나가 버텍스 4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아까 요게 의미가 없어지긴 하는데, 다시 언두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거를 이렇게 한 거밖에 안 돼요. 그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E.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익스트루드로 면을 뽑아내고, 오케이. 다시 버텍스를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결과를 확인할 때는 Alt X, 컨트롤 E. 더 많이 잡아당겨 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거는 쇼앤 리설트가 된 상태에서 수정을 하면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모서리를 강력하게 주려면은 그 엣지에다가 챔퍼 기능 같은 거를 적용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더 잡아 빼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과하게 당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두꺼워지니까 조금만 더 두껍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너무 그림에 맞춰서 작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E. 자, 이번에는 이제 주전자의 요 입구 주둥이 부분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Alt X 끄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되겠죠. 자, 탑에서 바라보면은 이쪽 부분이네요. 그럼 이쪽 부분에서 자, 손잡이 아래쪽 라인, 그쵸? 여기까지 이 손잡이에서 이렇게 요 부분까지의 주둥이가 나오네요. 지금 사진을 참고해 보니까. 자, 이 세 군데에서 이제 면을 잡아 빼주면은 될 것 같은데, 약간 앞에가 몽뚱하게 약간 두껍단 말이죠. 그럼 요것도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벌려주면 되는데, 이왕이면은 페이스로 해주면은, 또는 엣지 레벨에서 하면은 이 그 면 위에서 얘가 작동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넌으로 되어 있으면은 면을 무시하고, 그쵸? 뭐 상관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 굳이 안 켜도 그냥 좌우로만 살짝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주고요. 미리 뽑아내기 전에 미리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쭉 오케이. 자, 여기를 작업을 편의상 자, 이거를 X축 방향으로 평평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서 바라보면은 X축이잖아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원래는 제가 이걸 의도하고 이거를 누른 건데 이상한 결과가 나오네요. 이럴 때는요, 저는 이제 요거 가끔씩 쓰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케일을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스케일을 눌러준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한두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가 수직이 돼요.
그래야지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스케일도 같이 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모양대로 예, 면을 뽑아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를 지워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지워주시고, 보더 레벨에 가서 아까 손잡이를 뺐던 방식으로 스케일과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또 Shift 키를 눌러주고 또 로테이트 뽑아내고요. 스케일 또 다시 뽑아내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요. 자, 다시 뽑아내고, 그리고 여기가 약간 늘어지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점점 버텍스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집을 합니다. 자, 결과를 바로 확인하려면 컨트롤 E. 자,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잡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버텍스가 얘가 움직이면은 주변에 있는 버텍스들도 이렇게 좀 채워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여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버텍스가. 자, 여기도 하나 더 예,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엣지를 다 잡은 다음에 커넥트를 한번 예, 하나만 적용을 해줍니다. 자, 다시 전체 면으로 잡고요. 오토 스무드를 한번 또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런 결과가 예, 나오게 됐네요. 자, 조금 더 둥그런 형태를 원하신다. 예, 좀 여기가 약간 각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얘네들을 잡아서 다시 한번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약간 둥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로 좌우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은 좌우로 스케일이 여기가 덜 잡혔네요. 다시 한번. 좀 좌우로 이렇게 스케일을 주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버텍스들을 얘네들을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모아주도록 합니다. 네, 물론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줘도 되긴 하는데 주둥이를 조금 더 둥그러운 형태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맥스는 이 점을 하나하나 다 건들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또 특징이고요. 라이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컨트롤 포인트라는 거를 활용해서 점을 수정을 하는데 스플라인에 있는, 근데 맥스는 이 폴리에 있는 이 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당겨주고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또 들어가야 되죠. 자, Alt X.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시 Shift 키 누르고 내려가고 또 회전해주고 스케일로 줄여주고요. 또 다시 W 키 눌러서 쭉 당겨주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어차피 얘는 안쪽에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쉘이라는 거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더 레벨에 가서 또 안쪽을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스케일, 3D 스케일이다. 첫 번째 스케일입니다. 유니폼 스케일. 그걸로 쭉 Shift 키 눌러서 이 두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뚜껑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걸려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좀만 더 내려가고요. Shift 키 눌러서 내려가고 스케일로 한 이 정도로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면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또 내려가고 안쪽 면을 만드는 거예요. 자, F3. 자, 안쪽은 어차피 그 뚜껑을 막아 놓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마무리를 지어도 되긴 해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 놓은 상태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다면 안쪽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긴 하죠. 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땡기고, 그렇죠? 면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만 사용해서 네, 이렇게 안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막아주면 되는데, 자, Shift 키를 눌러서요 살짝 당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쭉 당겨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어차피 챔퍼가 들어가야 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챔퍼를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엣지를 살짝 잡아당김으로써, 그러니까 면을 조금만 잡아당김으로써 마치 엣지가 챔퍼가 들어간 듯한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다시 또 Shift 키 누르고 스케일로 또 당겨주고 그 다음에 또 당겨주고 마지막에는 컬랩스로 합쳐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또 삼각형이 또 보이게 되는데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지오메트리 올에 커드리 파일 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삼각형을 찾아서 지워줍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개수가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그냥 이거는 넘어가셔도 돼요. 네. 자, 그럼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보더 레벨에 가서 지금 방금 했던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Shift 키를 눌러주고 이거는 커피잔 모델링에서 했던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죠. 또 다시 W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Z축으로 올려주고요. 자, 요거 올릴 때는 안쪽에 바닥과 간섭이 없게끔 적절하게 올려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 주시고요. 이렇게 기울기. 다시 또 Shift 키 누르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챔퍼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Shift 키를 살짝만 이렇게 당겨 줍니다. 살짝.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둘, 마지막에 컬랩스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전체 면 잡고 아까 이야기했던 삼각형을 없애준다. 자, 된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모서리 사진을 보니까 모서리가 좀 강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를 엣지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링 눌러주고 커넥트를 줍니다.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렸어요. 그 다음에 OK. 네,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벌려주는 듯한 느낌으로 처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항상 확인할 때는 컨트롤 E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이왕이면 여기도 링을 눌러서 커넥트를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엣지를 넣어주는 이유는 그 터브 스무드화가 됐을 때, 그쵸? 그 모서리를 더 이렇게 직각에 가깝게, 물론 직각은 아닌데, 각을 더 없애는 거예요. 이 라운드의 수치를 더 적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여기도 모서리를 좀 강하게 주고 싶으면은 여기도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그 챔퍼 세팅을 눌러서 이렇게 좀 벌려주게 되면은 컨트롤 E를 눌렀을 때 모서리가 좀 더 강해진다. 자, 그리고 손잡이가 약간 좀 빈약해 보이잖아요. 다시 버텍스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Y축으로 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같이 잡아줄게요. 그래서 Y축으로 이렇게 살짝 벌려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E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스케일을 주면은 더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스케일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전자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을 때는 P를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P. 자, 이렇게 해서 주전자의 그 몸통 부분을 완성을 해봤고요. 자, 다음 그런 편 강좌에서는 이 뚜껑 부분을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좌가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자,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의 뚜껑은 다음 편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